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구나.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건데 20년 만에 거의 하는 거고. 네. 여기가 들어오면 이런 상권들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공간은 이해가 가요. 뭐 조감도라는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밖을 이루는 지역들은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빌딩 반상이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시작합시다. 우! 감기 대유행 힘들어요. 한 2주 전이었나 고재현 팀장이 아팠던 것 같은데. 제가 운전하다 죄송해요. 아니, 아니 근데 회사 전체에 다 네. 유행인 아니, 것 같아요. 다 유행이고 네. 아프더라고요. 사실. 독감 주사 맞으셨어요? 안 맞았어요. 견뎌야죠. 저도 강하게 컸습니다. 저만 맞았네요. 전 독감 주사 맞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감기 좀 조심하시고 요즘은 인후염이 엄청 세게 온대요. 그래서 감기 걸리면 목이 너무 아프니까 다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연말인데 또 모임도 많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모임이 생기니까 진짜 연말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고 네. 저는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결혼식을 또 해서 저번 주에도 하고 이번 주에도 결혼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제가 웨딩카 전담이어가지고 웨딩카를 해줬어요. 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대구 가야 돼서 또 대구를 가는데 멀리 가시네요. 웨딩카 하면 뭐 뭘- 공항까지 가세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웨딩카 하면은 그냥 샵에서 예식장까지만 예식장까지? 해드리는 걸로 예식장까지만. 식장까지 그 정도만 해드리. 제가 결혼할 때도 해줄 수 있지, 해줄 수 있지. 한 3초 가만히 아니. 정색하시는 아니 눈으로 욕을 안 했잖아. 해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연말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많은데 결혼식 이야기를 왜 했냐면 어제 뉴스를 보는데 인구가 엄청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작년에 0.79 찍어서 비상 했는데 지금 0.85로 올라왔대요. 다행이다. 와. 인구가 1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이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이다 아니 뭐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면은 지금 저희 나이대가 결혼을 하고 출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제 나이대의 그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베이비붐 세대가 나왔던 맞아요. 또 그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인구가 많고 저희 세대 좀 지나면은 인구가 급감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겉다리로 이야기드리면 지금 원래 해야 될 시기 안에서 유동 줄었다가 이 30대 중후반 분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아기를 놓는다더라고요. 뉴스 기사 보니까. 좀 늦게 늦게 하신 거죠? 늦게 이제 놓기 시작하시니까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20살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아기들이 한 명씩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30대 중후반 넘어가서부터 결혼하니까 네. 그런 흐름 때문에 약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 우리가 오늘 주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꺼냈습니다. 사실 주거 이야기 저번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 시장에서는 주거를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시장이나 뭐 이런 시장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이 좀 연결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이런 관점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한번 이야기 꺼내봤습니다. 우리 빌딩 인사이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는 뭐 죽어도 죽어지만 이제 용산구가 드디어 국제업무지구 있잖아요. 네네. 여기가 첫 삽을 떴다고 합니다. 기공식을 했다고 하거든요. 야,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구나. 지금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던 건데 20년 만에 거의 하는 건가요? 네. 여기가 들어오면 이런 상권들이 생기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러면 주변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공간은 이해가 가요. 뭐 조감도라는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밖을 이루는 지역들은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잘 했잖아요. 네. 근데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서울시장이 누구로 또 바뀌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계속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워낙 그 바뀔 때마다 네. 원래 했던 것도 무산하고 아, 이런 경우도 사실 너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여기 국제업무지구 외에 뭐 세운 관련된 거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네.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이제 첫 삽을 떴으니 잘 개발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제 이런 것들 잘 개발돼야지 서울시가 발달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가치로 연결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국제 업무시고 시작했다라는 네. 기사 그리고 알려드렸습니다. 국제니까 네. 결국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외국인 관광객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여기 굉장히 큰 부지잖아요. 네. 다양한 컨텐츠가 들어오시다 생각하거든요. 그 단순히 그냥 먹거리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들어오고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유동인구도 증가할 거고 사업성도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회사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은 잘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 AI랑 ICT 콘텐츠 특화된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 예, 관련돼서 뭐 들어올 것 같고 지금 우리가 AI랑 이런 걸 개발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 여기 용산도 그렇겠지만 저 밑에 양재 쪽도 AI 네. 개발 센터가 있는 거고 또 저기 성수동 쪽도 있는 거죠. 네. 지금 네. 삼표부지였나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이야기하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기사는 오세훈 시장의 야심작이라고 하죠. 그 서울숲 3표 레미콘 부지가 네네네.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AI랑 같이 업체들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개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수동은 결국은 이거 개발하면은 이 앞에 있는 아틀리에 길이 살아날까요? 뭐 벌써 살아나는 것 같은데요. 이미 뭐 화제가 돼가지고 3표 뭐 부지를 떠나서 지금 벌써 무신사가 뭐 네, 맞아요.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네. 난립니다 지금. 이 자료를 아마 무신사에서 보도 자료로 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개발 영향을 우리 고객분들은 그냥 이 기사로만 보시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 투자할지를 좀 더 보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올지 그럼 내 주변에 이런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임대료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는 좀 개발되면 그냥 업무보다는 주거지로 살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주거지? 드네요. 네. 여기 다 있고. 좋습니다. 주거지 하면 사실 녹지가 있으면 좋고 그런 또 한강이 보이니까 살기도 좋고 네. 약간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콘텐츠가 많잖아요. 네. 재밌는 공간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발되는 것들이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는 좀 주목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재가 많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매물 같은 거 검토하실 때는 네. 사실 당장의 임대료 시세나 이런 게 당장 엄청 높게 형성되어 있진 않잖아요, 보통은. 네. 그래서 투자하실 때도 현금 투입이 조금 더 되더라도 뭐 평당가나 이런 게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어서 나중에 이 정도는 내가 안전마진 먹고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좀 드시는 매물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딩 투자하실 맞습니다. 때는. 예, 사실은 약간 아파트 투자하듯이 좀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바뀔 수 있는 거를 생각하시고 네.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주거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실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핫했던 거죠. 우리 기사 하나 더 있죠. 트리니티원. 요 기사도 한번 좀 봐주시죠.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청약 최고 점수가 82점까지 갔다 가고 최저도 70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5구 타입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도 막 와, 되면은 대단합니다. 얼마 20억 번다. 거의 20억 버는 거죠. 2, 30억? 30억. 벌써 네. 뭐 거의 30억 이상은 갈 네. 것 같아요. 가점 최고점이 84점 아닌가요? 여기 예. 기사는 82점으로 돼 있는데 만점이 몇- 만점이 84점. 만점이 84점이 네, 만점이 84점으로 알고 네. 있는데 82점이 들어왔다. 네네. 그분은 될까요? 글쎄요. 보면 이거들의 이 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만점이 어떻게 해야 되는 이거 거야? 기준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일단은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 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 돼서 32점, 야. 17점에 본인제 분양 가족이 이게 6명 진짜 센 것 같아요. 부양 부양 가족이 진짜 센 것 같아요. 다 같이 그냥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저 빼고 와이프 있고 일단은 네. 아이둘 아이 둘에 부모님 네. 둘 하면 딱 네, 돼요. 딱이죠. 네. 심지어 그 아이도 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요? 성인은 성인은 아니잖아요. 아니 성인도 되는데 분리만 안 하면 되죠. 좀 분리 안 하고? 네, 좀 학생이면 그렇게 네. 가능은 하죠. 가능한 6명. 와 대단하다.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제가 딱 들었냐면은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자녀분을 많이 낳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가능하겠구나. 그쵸.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은 방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네. 아니 뭐, 그쵸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실거주는 아마 좀 쪼개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단총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분리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돼서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반포 여기 3주구잖아요 사실은. 네. 앞으로 1주공도 남아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나올 텐데 조금 기대가 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네. 그 5구 타입이랑 84제곱미터까지도 이렇게 감안해 봤을 때 네. 현금
투입액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쪽에 꼬마 빌딩 같은 거 사고 싶다고 문의 주신 분 중에서 그냥 이거 넣으신 분들이 뭐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꽤 많으세요, 사실은. 네, 네. 그냥 웬만하면 다 넣으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이거 놓고 보자. 그리고 나서 이거 되면은 이거 갈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들으셨죠? 네, 왜냐면 이거 현금 20억 넣고 차익만 30억이니까 두 배 뛰기가 네. 바로 되는 거니까 웬만한 빌딩보다 사실은 근데 이제 네. 차익만 사실 그렇고 세금 떼고 하면은 2년 실거주 해도 네. 한참 걸려야 되잖아요. 장기보유 받으려고 하면. 네. 근데 뭐 1가구 1주택자시면 그렇죠. 근데 네. 어쨌든 네. 세금은 다 나오니까 세금 그렇죠. 그래도 적죠. 많이 낼걸요. 내시긴 내실 텐데. 네. 근데 뭐 10억까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 정도는 나오는데 받으니까. 공업 빌딩도 비슷하게 또 수익 볼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긴 네. 한데 네.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이 몰리다 보니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집중이 좀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긴 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주택이 없으면 무조건 넣으셔야죠. 네. 저는 무조건 할 겁니다. 해야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기사들을 제가 왜 좀 말씀드렸냐면은 최근에 또 들어갔던 것 중에 우리 청담동 르웰이 있었잖아요. 네. 청담동 르웰에 지금 20억에 분양이 했는데 네. 바로 매매 가격이 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네. 네. 45억이었나요? 거래 네, 맞아요. 그런 60억이었나요? 것 같아요. 45억이었나요? 근데 그 정도 가격이 거래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건물에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지를 좀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트리니원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방배 카페 골목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도로 보시면 사실은 트리니원이 들어가는 지역에서 옆에 보시면은 지나갈 수 있는 다리 하나가 나요. 카페 골목 쪽으로 보도교라 그러죠. 여기 하나가 납니다. 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쪽으로 유입되는 게 또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대단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학원들이 생기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인근의 거래사를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 이런 것들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니원 인근의 매각 사례를 오지원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이거는 올해 거래된 매각 사례고요. 네. 서초구 방배동 753-2번지 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160억에 거래가 됐고 대지 면적이 143.35평으로 좀 규모가 있었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연면적 801평이 넘어가는 사이즈였습니다. 주차 대수도 자주식으로 16대가 됐었고 2003년 준공에 엘리베이터도 있었기 때문에 크게 사실은 뭐 당장 손을 안 보셔도 무난했던 매물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학원이 들어가서 직영으로 운영하셨던 걸로 네. 기억을 하고 네. 있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사옥으로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학원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지역 일대가 최근에 임차가 학원으로 꽤 많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좋네요. 지역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 생각이 들긴 했고요. 단순히 800평 정도의 임대 면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당 임대료만 따져봐도 거의 8천만 원? 네. 만약에 10만 원만 잡아도 NI 그렇죠. 네. 10만 원인 8천만 원인 160억 정도 잡으면은 임대료가 어마어마해지죠, 사실은. 네. 거의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건물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회사에서도 이 매물을 막 진행하다가 뭔가 먼저 이렇게 컨택한 쪽이랑 하겠다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네, 네. 저희가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떠세요? 이게 평당 1억 1천이었는데 네. 호재 이렇게 쭉 있는 곳에 네. 뭐 대로변 코너에 선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연면적이 크다는 게 제일 네, 장점. 저도 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아파트 통해서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권이 물론 아파트에 이제 분양 상가들이 생기잖아요, 사실은. 네. 그쪽보다는 이쪽 라인에 조금 더 포화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현금을 20억, 30억 넣으시는 분들이 여기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여기 인근에 사신다고 하면은 요 카페 골목 쪽을 조금 집중하셔가지고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이후에 또 반포 1주공이 개발이 또 대개서 완성이 되면 네네. 그쪽에서도 또 넘어올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 카페 골목 쪽이 좀 죽어 있긴 하지만은 임대료도 좀 올라가는 형상을 보면서 좀 고급 상권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드니 고객분들이 이런 쪽을 좀 주목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쪽 카페 골목에서 살짝 하나 들어간 한두 개 들어간 이면에 지금 평당 7천만 원, 8천만 원대 매물 하나 나와 있는 거고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궁금하시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국적으로는 이런 상권의 변화를 처음 끌고 가는 게 이제 주거 형태인 것들이 끌고 가다 보니 이런 변화들을 조금 더 보고 주목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르엘 쪽도 혹시 우리 사례가 있죠? 안태한 팀장님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청담동 레일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건물인데 토지 면적은 150평입니다. 네. 연면적이 448평, 매매 금액은 207억에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앞에 있는 거죠, 사실. 네, 바로 정문 앞에 있습니다. 네. 어때요, 이런 건물들은? 너무 좋았어요. 네. 평당 네. 1억 3천만 원대인데 그렇죠. 네,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를 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긴 하죠. 잔금 기간이 엄청 짧았다고. 10일 정도 걸렸다고 이게 하니까. 저희가 원래 진행하던 금액보다 네. 이게 차이가 좀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등기부 보니까 잔금을 6일 만에 벌써 치르셨더라고요. 잔금을 짧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금액을 좀 내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사실 이거 보면서 우리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면에 덩어리가 너무 큰가? 200억이 좀 넘으면은 이 생각을 좀 들었거든요. 네. 어떠세요? 이거는 이면이라고 보기에는 위치가 너무 네. 좋아서 네, 대로변에 바로 하나 접해 있는 이면이고 네. 바로 앞에 아파트 출구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음. 네, 임대 수요도 굉장히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네. 네, 특수한 저는 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뭐 예를 들면 병원을 운영하신다든지 충분히 네, 이런 충분히 병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임차? 병원 임차 들어오는 거? 병원 운영하실 분이 직접 뭐 하시지 않았을까? 아. 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임차 맞추기에는 네. 너무 괜찮은 위치여가지고 네, 뭐 네. 고급 음식점이 들어와도 될 것 같고요. 네. 병원이 들어와도 될 것 같고 또 뭐 워낙 뭐 청담동은 웨딩 관련 업종도 많으니까 그와 관련된 업종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전면이 좀 넓어서 좀 좋았던 것도 있는 것 네. 같고 네. 이상으로는. 근데 이제 고민했던 건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고 이거를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88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네. 그럼 하고 나서 어떻게 좀 변화할지도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3종이니까 네. 지금 만약에 주차 대수만 나온다고 하면 300%까지 올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300% 올릴 수 있을까요? 한 400%? 400%까지는 못 올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한 250% 정도로 증축은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은 좀 들긴 하는데. 이미 주차 대수로는 넘쳐서 넘치긴 했습니다. 증축할 때 주차 대수가 안 늘어나는 한 20평 네. 정도의 그쵸. 증축만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230%니까 네, 한 245%에서 네. 250% 정도 내외 정도로. 내외만 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목적이 좀 보여요, 근데 병원. 병원 괜찮을 네, 것 딱 같아요. 괜찮은 그런 것 같아요. 자리로, 네. 피부과 이런 게 딱 들어오면은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여기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자녀분들이 좀 장성하신 분들이 좀 살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초등학생 이런 분들이 여기 인근에 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소아과나 이런 것보다는 피부과 고급 에스테틱 관련해 가지고 이런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업종들이 들어온다면은 좋을 것 같고 밑에 쪽에는 약간 오마카세 이렇게 좀 이런 것들 들어오게 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좀 보이긴 하네요. 임대료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가 좀 적절해 보일까요? 임대료는? 사실 여기는 낙후된 곳이 많아서 네. 그냥 개별적으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받는 곳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임대료가 대신 좀 낮잖아요, 사실은. 요 지역의 단점은 그거거든요. 청담동이긴 한데 임대료가 좀 낮아요. 높은 수준은 아니죠. 네. 고지원 팀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임대료가 상권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임대료가 높게 반영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하더라도 NI는 한 12에서 13 많이 받아야 요 정도가 최선이지 않을까 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금 보수적으로 본 건가요? 보수적으로 그 정도는 봐야 되죠. 네, 그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18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긴 하는데 요 지역은 18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도 한 맥스 15만 원 정도로 맥스 봤던 15. 것 같아요. 저도 그 수준이죠. 15만 원 하면은 지금 연면적이 한 450평이니까 네. 그냥 단순 계산하면 얼마냐? 한번 볼까요? 450평? 7천? 7천 네, 정도? 7천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그 정도? 네, 6,800 가까이 되네요. 네, 7천 정도. 네. 딱 그 정도가 임대료가 좀 맥스이지 않아요? 공사하고 나서. 네.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요 같은 걸 제가 좀 받아놨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 보면은 완화 받아서 요건 신축했을 때 신축했을 때 기준이고, 개요인가? 네, 아, 300%다 나와서 네. 일조권은 안 받았나요, 여기? 받기는 받습니다. 네, 받기는 받습니다. 네. 받긴 받는데 심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심하게 받진 않네요. 네. 그러면은 단순히 계산하면 앞으로 증축할 때도 그래도 좀 인적권 안 받고 좀 올릴 수는 있긴 하겠네요. 네, 네.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해드린다 말씀드리는 거고. 직접 사용할 목적이면 과감하게 신축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될 것 같은데. 금액이 300억이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신축하면 연면적이 한 700평 정도 네. 이상으로 네. 네, 나올 것 같아서. 맞아요. 300%를 짓는다니까 하니까. 네, 네. 그럼 지상 8층짜리요. 또 랜드마크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네, 주변에 신축 건물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르엘 앞에 이렇게 만약에 신축을 한다고 하면은 단기
보유용으로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신축을 장기로 하라면은 네, 네. 거기다가 만약에 병원 직접 운영하신다라고 그쵸.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청담동에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없는 알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쪽은 고급 주택으로 지금 하는 것들 말고는 없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좀 조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전 그래서 병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산후조리원 같은 것도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산후조리원 요즘 임대료 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레일 아파트 앞이고 하니까 괜찮을 그거를 것 같아요. 네, 잘 활용해서 고급화된 이미지를 같이 네. 얹어갈 수 있는 네. 이게 다 고급 주거가 들어오면서 변화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르웰이 안 들어왔다 하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네. 더 낮은 임대료로 네. 제시받거나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텐데 지금은 들어오고 나서는 좀 확실히 변화한 느낌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네요. 또 이야기하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거 파신 분이 네. 등기부 보니까 21년도에 한 170억대로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21년도에 21년도. 네. 그래서 매입 원가 계산해봐도 한 183, 4억 정도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아마 매입하셔서 중간에 명도비나 이런 것도 지출을 하신 것 같고, 다 전층 명도 끝낸 상태에서 매각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셔가지고, 아, 예, 시세 차익이 뭐, 크진 않죠. 네, 세금으로 양도세로 아마 많이 나가실 것 같아요. 이것저것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70억대 매입하셔가지고 207억에 정도 매각하겠으면 재미는 예, 못 재미는 네. 못 보신 거예요, 네. 사실. 근데 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셨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도 좀 드네요. 차라리 네. 만약에 제가 컨설팅 한다 그러면 전 팔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조금 여력이 계시면은 조금만 더 끌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이제 아파트 10월부터 입주했었고 11월, 10월 지나가면서 이제 뭔가 북적북적하면서 상권이 변하는 걸 좀 볼 텐데 그러면 임차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이대로 그냥 리모델링 하지 않고도 개별 임차인 분들이 들어와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우리 말했던 업종들이 그랬으면 어떻겠을까 이 생각도 들긴 하네요, 사실. 상황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왠지. 그쵸. 네.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네. 네. 그 이런 물건들을 빨리 잡으셔야 돼요. 매수하신 분이 잘했다. 네. 라는 포인트로 좀 보면 좋겠네요. 네. 사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오늘은 사실 주거를 통해 가지고 좀 시간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렇게 지금 들어오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청약만 보지 마시고 그 인근에 어떻게 상권이 변화하는지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빌딩 3단소 시간도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건물을 매입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가 앞으로 독립하게 되면 주거 공간을 직접 마련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2, 3층을 자녀 주거지로 쓰고 1층은 상업용으로 임대하면 좋은지, 아니면 상업용 건물과 별도로 자녀용 주거 공간은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따로 준비하는 게 맞을지, 향후 5에서 10년 뒤 증여까지 생각하면 어떤 방식이 더 안정적이고 실리가 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너무 부러워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 아, 우리 고객분님을 우리 그렇게 부르고 싶어지는 네. 아닌가요, 다들? 다들 동의했나요? 잘 계시죠? 다들 근데 이런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네. 대부분 다 이제 상속이나 증여 목적으로 이제 건물이나 아니면 아파트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드리는데 일단 우리 한번 질문지를 좀 보면 상가 주택을 매입해서 2, 3층을 자녀에게 거처로 마련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가를 살까? 아파트랑 상가를 살까? 어떤 걸 더 선호하세요? 매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개인 명의인 건지 네. 아니면 법인 명의인 건지. 그러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네. 이 법인으로 또 매입하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만약에 상가주택이다, 상가주택이나 아파트다 둘 중에 정하라고 하면은 개인 명의로 했을 때는 네. 그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가랑 아파트를 하는 쪽 두 개를 분리하는 쪽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상가주택을 매입을 한다. 두 번째는 아파트로 매입을 한다. 요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황적인 걸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상가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될지 네. 아니면 상가와 아파트를 매입을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상가와 아파트. 예. 아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일단 아파트 먼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상가주택을 매입할 바에는. 이 당장이 아니어서 한 5년 정도 뒤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가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뭐 임대를 주다가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먼저 그럼 한번 이야기 드린다고 하면 저는 아파트랑 주거랑을 다 분리하는 게 좋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상가 주택은 사실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 상권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애매모호한 상권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상권에 있는 거를 사는 거는 가치 상승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상가면 상가, 주거면 주거
이렇게 좀 분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도 상업용 건물이랑 주거용이랑 별도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네. 나은 방향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쨌든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뭐 주체가 자녀분이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그게 더 낫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사연 주신 거에서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증여나 상속세 이런 것도 당연히 비교를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누구 명의로 매입을 할 건지도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중요한 건 자녀분이 지금 뭐 성인이라서 소득이 있으신지 없으신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실제로 제 지인분이 그 아버님한테 건물을 증여받은 분이 있는데 네. 거기가 통임대로 임차가 돼서 임대료를 매달 뭐 굉장히 잘 받고 있는 건물이래요. 네네. 근데 친구는 이제 회사원이거든요. 근데 매달 월급이 있는데 임대료 소득까지 같이 들어오니까 건보료만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나간다고 그럴 수 하는 있죠.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같이 좀 세세하게 그래서 아버지랑 싸웠다고 큰 소리 한 건 냈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받은 걸로 내면 되지.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개인으로 받으셨나 보네요. 개인으로 하셔서 개인으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법인으로 하셨습니다. 네. 그런 거는 사실 법인으로 하긴 해야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법인 전환 시킨 다음에 법인으로 계속 하면은 유보금으로 놓게 되면은 네. 사실상 이게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산은 계속 네, 쌓여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으로 하셨으면은 그런 컨설팅을 받으셔야 돼요. 이래서 그래서 저 똑같이 말씀을 좀 드렸고 최근에 윤종신 씨도 한남동에 그 안에 있는 그렇죠. 건물 네. 본인 개인 명의로 갖고 있다가 가족법인 뭐 배우자랑 들어가 있는 유한회사 명의로 다시 매입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어쨌든 이런 뭐 절세를 위한 어떤 그 구조를 짜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김태희 씨가 그렇게 해서 매각한 이유로 조금 많이 유명해지신 걸로 알고 있고 강남역 인근에 네. 있었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딱 이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은 개인으로 가져가 있는 건물도 있지만 건물은 지금은 이제는 투자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간 법인으로 무조건 해서 이 법인 임대업을 넘겨준다는 생각을 가지지 건물을 넘겨준다는 생각을 가지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저는 한편으로 이 예. 사연자분이 질문을 주신 게 네.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가 주택은 어쨌든 겸용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규모를 좀 더 큰 거를 가져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나 이제 상업용 건물을 별도로 사게 되면은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게 과연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부담부 증여도 가능하고 네, 그렇죠. 네. 일단 5년이나 10년 정도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오랫동안 가져가시다가 이후에 또 다른 차입금으로 상업용 하시고. 건물 네. 하실 수 있으니까 충분히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 다 그냥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방금 저희가 봤던 이런 물건도 네. 이런 좋은 입지인데 아직 오래된 건물들은 상가 주택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용도 그런 변경해야 건물도 되는. 있었죠. 그럼 그런 건물을 그냥 좀 주택 뭐 용도 변경 안 하더라도 대신에 왜냐면 매도자들은 자기 부담이 덜하면 네. 좀 가격을 조정을 해주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인수하는 조건 대신에 가격을 좀 더 깎으시고 좋은 입지에 있는 아예 그냥 상가주택 건물을 매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대신에 만약에 좀 임대 걱정 없이 임대가 잘 맞춰질 만한 좋은 위치의 상가주택을 매입을 하시면 조금 소란스를 할 수 있는 거는 각오를 하시고 샤시는 야무지게 잘 하셨으면 네, 좋겠다. 리모델링은 해야겠죠. 어느 역시 정도. 역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이런 거 다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상가주택은 그 세금이라든지 대출 문제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개인 있죠. 명의로 또 매입을 해야 되는 네. 게 제일 네. 개인으로 하셔야 되는 사안이고 네. 취등록세가 내야 되니까. 법인으로 근데 해도 어차피 만약에 상가주택이면 네. 상가의 부분이 아, 쿠션이 높고 네, 네. 주택 부분이 적고 네. 그러면 대출 문제 없을 거고 네. 주택 부분이 적으면은 아무래도 한 개층만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든지 네. 그러면은 뭐 자녀분이 쓰실 거니까 네. 주택 많이 필요는 없을 거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시는 네, 그러면 네. 네 개층이라 치면은 네, 세 네. 개층은 상가고 네, 한 한 개층만 뭐 꼭대기만 그러면은 취득세가 그래도 중과. 중과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네. 좋은 건물은 가능한데 또 그렇게 되면은 네. 그 재산세랑 종부세 또 문제가 있어요. 아 그거를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는. 법인으로 매입하면 종부세가 무조건 나와요. 아 그래서 이건 세무사님이랑 상의도 네. 필요하지만 네. 건물을 어떤 건물을 매입할지를 그래서 보시면서 네.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없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이제 주택으로 매각된 사례가 우리 운현역에 있었잖아요, 사실. 아, 맞아요. 네, 그 맞아요. 우리 뭐 태잉 빌딩? 네. 네. 네, 네. 요게 원래 제가 알기로는 100억에 처음에 그랬죠. 진행했던 물건인데 네. 최근에 용도 변경이 다 되는데
있는데 네. 이 건은 아시다시피 이건 특별법 네. 이런 네. 거를 받으셔서 맞아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건이어가지고 네, 매도자분의 상황 때문에 맞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잔금 전에 용도 변경 협조가 안 되는 매물이었는데도 매각이 된 거죠 최근에.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금액이 굉장히 싸게 네. 주변 네. 시세보다 제가 볼 때는 한 30% 저렴했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80억 내외에서 거래가 그 됐던 정도로 걸로 된 거예요. 확인받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좀 있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서 보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가격 조정으로 모든 그런 비용들을 다 상쇄시킬 수 있는 네, 그쵸. 결론은 네, 깎자. 금액으로 네 녹여서. 그 건물 그 노년동의 건물 예, 태형 빌딩. 예. 그것도 이제 제 고객분이 네, 네. 상가주택을 굳이 희망을 하시는 분이 네. 가족으로 개인으로 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엄청 추천드렸는데 네. 결국에는 좀 이렇게 안 하시긴 하셨지만 좀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보니까는 요렇게 좀 보실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지인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적으로는 둘 다 보자보다는 그래도 1%라도 어느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라는 걸 좀 우리가 설명을 해드려야지 그래도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네. 고재현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가주택이냐 아니면 상가랑 아파트? 저도 이거는 정해서 딱 이러지 말고 이거 아니면 이거 조합을 두 개로 딱 정해놓고 거기 범위 안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검토하시면 아니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해달라고 둘 중에 하나. 둘 중 하나 무조건 그러면 네. 저는 사실은 좀 불리하자는 주의긴 분리 합니다. 네. 상가와 아파트. 저도 그렇기는 한데 아예 법인으로 설립하셔서 그냥 상업용 빌딩으로도 보셔도 괜찮을 네. 것 같긴 예, 합니다. 예. 건물을 매입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법인으로 네. 매입하는 네. 건 네. 네. 동의하신 거죠? 네. 윤광규 팀장님은 어떠세요? 아직도 상가주택이 아니 저는 좋은 건물 나올 수 있으니까. 둘 중 하나 골라보세요. 어쨌든. 한다고 하면 추천하신다라면 저는 그러면 1번 하겠습니다. 네. 상가주택으로 네, 상가주택.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네. 더 큰 네.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보시는 네, 거예요. 네. 성수동이 막 그런 거 나오면 네. 아, 네. 그러면 뭐 고민할 게 없죠. 네. 뭐 이렇게 팀의원 거래되는 거 보니까 현금 가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아파트가 대출이 안 나와요. 네. 맞아요. 대출이 안 네, 나와서 네.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몰라서 정확한 컨설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좀 참고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건물은 개인으로 사지 말고 법인으로 사자. 일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상가주택은 세금적인 부분을 계산해봐야 되니까 개인과 법인 사이에서 좀 어느 정도가 더 맞는지는 좀 보면 좋겠다. 그리고 가격 뭐 내고가 조금 되는 물건이라 한다면은 그런 물건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좀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주거와 연결해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빌딩 시장은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빌딩 반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